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러나 최근에 느껴지는 몸의 뻣뻣함은 하루 종일 그의 눈치를 보며 어느새 그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직장에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을 거의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민수는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스트레칭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켜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검색한 민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쉬운 루틴을 선택했다. 준비물은 따로 필요 없고 아주 조금의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루틴이었다. 자신감을 얻은 민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하여 거실 한편에 두고 요가 매트를 펼쳐두고는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첫 번째 동작은 목 스트레칭이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며 반대쪽 손으로 머리를 살짝 눌러주었다. 머리와 목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깊고 여유롭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하니 고개를 움직일 때의 뻑뻑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어깨와 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었다. 손을 깍지로 껴서 머리 위로 쭉 펴고 천천히 좌우로 몸을 기울여 보았다. 처음에는 균형 잡는 것이 어려웠는데 몇 번 해보니 점점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다. 양쪽 모두 균일하게 스트레칭을 끝낸 후에는 가벼운 박수와 함께 스트레칭으로 인해 조금 풀린 몸을 칭찬했다. 또한 민수는 의자 등을 잡고 하는 가벼운 하체 스트레칭에 도전했다. 허벅지와 다리를 번갈아 잡고 뒤로 당기며 몸의 균형을 잡는데 집중했다. 오랜만에 하체 스트레칭이라 그런지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상외로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매트를 펼쳐 조금 더 넓은 자세로 누웠다. 다리를 좌우로 벌리고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며 대자로 누워서 몸 전체를 이완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평온함을 느꼈다. 이 모든 스트레칭은 불과 2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민수는 몸의 뻣뻣함이 풀리고 마음까지 상쾌해진 느낌을 받았다. 오래 걷거나 운동을 하기 어렵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어찌나 기분 좋게 했는지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렇게 민수는 하루를 시작했다. 활기찬 기분으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계획한 그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한 아침을 맞이했다. 결국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깨달은 민수는 오늘도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의 하루를 더 나은 방향으로 채워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수의 주말 아침 루틴은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더욱 풍성해졌고 그는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헬스장에 갈 시간조차 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간단한 운동 중 하나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운동량을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운동은 맨몸 운동입니다. 집에서 별다른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푸시업, 스쿼트, 런지와 같은 운동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푸시업은 상체 근력을 향상시키고 스쿼트와 런지는 하체 및 전신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조합해서 루틴으로 꾸준히 수행한다면 단기간에도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루 중 짧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면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과 10분의 스트레칭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면 유연성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한몫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강도의 운동을 반복하는 이 방식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20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스쿼트를 하고 10초 동안 쉰 다음 이를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단 10분에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운동이라도 그것을 매일의 루틴에 포함시키면 점차 그것이 습관이 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 계획을 세우고 서로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스마트워치나 앱을 활용하여 매일의 운동량을 체크하고 목표를 세우면
더 체계적으로 운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한 장비나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오래도록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혜진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매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그녀는 처음에 마스크 착용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의 피부는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마스크에 가려진 부분에서 널리 퍼지는 여드름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식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마스크 아래 숨쉬기 곤란한 환경 때문에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고 그로 인해 여드름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에서 피부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가 그녀에게 좋은 조언을 주었다. 친구는 마스크네라고 불리는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몇 가지 유용한 팁을 공유했다.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과 후에 항상 세안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얼굴에 쌓이는 먼지와 기름을 제거하여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면 성분의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하루 종일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마스크가 축축해지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보습제를 사용하라는 조언이었다. 과도한 유분기 제품은 오히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었다. 넷째,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에서만 마스크를 벗어 피부를 숨쉬게 하라는 권장이었다. 혜진은 친구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고 몇 주 후 피부 상태가 놀랍게도 개선되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고 일상생활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피부 문제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혜진은 항상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내면의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더 나아가 혜진은 피부치료 루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부 문제를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담을 블로그에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혜진은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스크 착용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혜진도 자신의 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완전히 익혔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트러블 예방을 넘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체득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지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언제나 놀라운 해결책을 안겨준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활력을 되찾도록 돕는 슈퍼푸드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번에 소개할 슈퍼푸드 10선은 바로 그런 자연의 선물이다. 첫 번째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아사이베리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생하는 이 작은 보라색 과일은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을 해소하는 데 탁월하다. 아사이베리를 간식이나 스무디 재료로 활용해보자. 우리의 몸이 생기있는 에너지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퀴노아다. 고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한 퀴노아는 지친 근육을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최적이다. 샐러드나 밥 대신 활용할 수 있어 요리의 다양성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귀리를 꼽을 수 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 있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다. 또한 에너지를 오래 지속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아침마다 귀리로 간단한 오트밀을 만들어 먹는 습관을 들여보자. 네 번째로는 국민 식재료로 잘 알려진 고구마다. 고구마는 비타민 A와 복합 탄수화물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피로로 인한 안구 건조나 피부 문제에 도움을 준다. 구워 먹거나 쪄서 간식으로 즐기기에 좋다.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스피루리나다. 미세조류인 스피루리나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유리하다. 분말 형태로 스무디나 요거트에 간편하게 첨가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견과류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항산화 성분이 높고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오후 간식으로 한 줌씩 섭취하면 좋다. 일곱 번째는 청국장이다. 발효 음식인 청국장은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맞춰 장 건강을 돕고 체내 독소 배출에 기여한다. 바쁜 아침에 밥과 함께 간편하게 먹기 좋다. 여덟 번째로는 레몬을 들 수 있다. 비타민C의 왕이라 불리는 레몬은 피로물질의 축적을 막고 심신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물에 착즙해서 매일 아침 레몬수를 마신다면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아홉 번째는 녹차다. 녹차는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하루 중 멈춰야 할 순간의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마지막 열 번째 슈퍼푸드는 다크 초콜릿이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다크 초콜릿은 순환계를 강화해주어 피로를 날려주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단,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처럼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슈퍼푸드들이 있다. 각자의 필요에 맞게 균형 있는 식단에 이들 식품을 적절히 포함하여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활력을 되찾아보자. 자연이 주는 신비로운 선물로 당신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길 바란다.